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완전한 봄이고 날씨가 좀 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주의하시고. 자, 오늘은 3, 4월 순환의 6번째 시간이죠. 책으로는 326쪽입니다. 326쪽에, 그러니까 3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러니까 줄여서 도시정비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정비법, 그러니까 40문제 중에 6문제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정비를 한다. 정비를 한다는 거니까 뭔가 새로 하는 게 아니라 있던 걸 손대는 거죠. 있던 걸 깔끔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미 개발되어 있는 곳을 오래된 주택가, 오래된 상가 그런 것을 그러니까 새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다시 개발을 하는 거죠. 다시 개발합니다. 다시 개발하는 게 뭐고요? 재개발이고, 그러니까 재개발이 기본인데 아무튼 현재로는 재개발 사업은 정비사업 3가지 중에 한 가지 사업으로 두 번째 사업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재개발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뭐 어디 이제 주택가가 있었다, 집이 한 두어 채 있었다고 치자고요. 60년대, 70년대, 그러니까 시골에서 도시로 사람들이 올라오게 되니까 집들을 계속 짓게 됩니다. 근데 집 5채 도로, 집 10채 주차장, 집 20채 공원 만드는 거 아니죠. 기반시설은 신경 쓸 틈도 없었고 그러지도 않았었잖아요. 그냥 막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도저히 사람 살 수 없다. 그럴 때 이제 뭐 도로 하나 내고 그런 수준이었죠. 그러니까 시설은 계속 쫓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어느 곳이요? 시설이 지금 엉망이라고요. 요즘에 전기수도 안 들어오는 곳은 없죠. 어디라도 전기수도는 들어오지만 밤에 주차하기 어렵고 공원 없고 그러면 시설 엉망입니다. 그런데 이제 건물들도 나갔다고 치자고요. 60년대 목조주택 브로크집, 그러니까 블럭으로 지은 집 브로크집, 그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좀 올라가게 되고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 이제 건물들도 낡았다고 치죠. 이렇게 되면 방법 없죠. 그러니까 시설도 엉망, 건물도 엉망이니까 그 동네를 싹 철거하고 새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을 다 철거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반듯반듯하게 그러니까 선 긋고 건물 지어서, 그러니까 그 새로 이제 다시 개발을 하는 거죠. 다시 개발하는데 있던 걸 싹 사들여서 싹 없애버리고 깔끔하게 새로 올리면 개운하겠다. 개운하긴 하지만 그게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법의 환지도 땅값이 비싸면 수용이 어려워서 환지를 하는 거죠. 지대공, 대환지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건물이 없어도 땅값 비싸면 수용을 못 하는데 여기는 오래된 상가, 오래된 주택가, 토지만이 아니라 건물까지 있고 사들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용이 불가능하고 교환으로 가야죠. 교환입니다. 여기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그러니까 새 토지건축물로 바꿔주는 그러니까 교환으로 갑니다. 종전 토지 소유자 소유권 지상권을 그러니까 새 토지나 새 건축물로, 종전 건축물 소유자 소유권과 기타 권리를 그러니까 새 토지나 건축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4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4가지가 있는 겁니다. 토지에게 토지, 토지에게 건축물, 건축물에게 토지, 건축물에게 건축물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 교환, 토지 교환은 환지, 토지 건축물 교환은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환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 토지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새 토지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바꿔준다. 환권이라고 하고, 환권하려면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그 환권 계획을 또 말장난, 그러니까 4글자 관리처분,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상 이제 도시정비법의 초점이고요. 그러니까 도시정비법, 그러니까 2가지요. 첫 번째, 왜 정비사업을 한다고요? 시설엉망, 건물엉망이어서 합니다. 어떻게 정비사업을 한다고요?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건축물 바꿔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여기까지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프린트물 보시죠. 그러니까 프린트물의 17쪽이죠. 그러니까 프린트물 17쪽, 44쪽의 17쪽을 보시면 3-1 도시정비법의 역사, 3-2 3가지 정비사업 특성이고요. 그 3가지 정비사업 특성, 그러니까 1번부터 7번까지 7칸이죠. 그 7칸, 그 표에서 2문제입니다. 6문제 중에 2문제, 그 표에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꼭 알아두셔야죠. 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3-1 도시정비법 역사를 간단히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신 이게 재개발이에요. 그냥 이게 재개발입니다. 재개발이고요. 뭐 옛날에 주택 재개발,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싹 철거하고 새로 올리고 토지건축물이죠. 근데 여기 몇몇 사람들이 내비두고 사업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강제로 싹 철거,
강제로 싹 환권, 강제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익사업이고 강제성을 갖고 진행하는 공익사업이죠. 그러니까 공익사업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5채 갖고 있다고 치죠. 그러니까 집 5채 몇 채를 주면 잠은 편히 주무실 수 있어요? 한 채면 잠은 자는 거죠. 집을 5집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 채면 잠은 주무실 수가 있고, 그러니까 1억짜리 5개를 갖고 있었으면, 그러니까 3억짜리 하나를 주고, 그 다음에, 2억을, 청산하면 됩니다. 예.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강의노트에 프린트물이죠. 강의노트 프린트물 같은 얘기인데, 프린트물, 44쪽 중에 17쪽을 보고 있습니다. 44쪽에 17쪽에, 3-를 보고 있고요. 재개발 사업이요. 이제 공익사업이고 5채 가진 사람에게 한 채 주는 공익사업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참 뒤에 무슨 이제 재건축을 하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44쪽에 17쪽이요. 재건축 사업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만 해도 재건축이 도대체 뭐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재개발. 있던 집 철거하고 새 아파트 짓는 재개발이 있습니다. 근데 재건축, 있던 집 철거하고 새 아파트 짓재요. 뭐가 차이가 있어? 왜? 있는데 뭐더라고? 왜 만들어? 근데 아무튼 말만 복잡해요.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새로 지어야 되는데 재개발과는 뭔가 달리해야 되겠고, 뭘 달리하냐고. 근데 그 얘기는 설명하지 않아요. 이게 토론하는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얘기하는 거죠. 소원을 말해봐. 도대체 무슨 말서 뭘 하고 싶으냐고요. 그때 이제 소원을 말했죠. 5채 가진 사람이 몇 채 받고 싶다고요? 5채 받고 싶다고 만드는 게 재건축입니다. 그건 곤란하지. 재개발 있고 공익사업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을 해야지. 44쪽에 17쪽이요. 근데 아무튼 이쪽은 이제 사익사업으로 가는 거죠. 공익사업이 한 채니까 여기는 이제 사익사업으로 갑니다. 아무튼 여차저차 과정을 통해서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44쪽에 17쪽이고요. 17쪽이고요. 그러니까 재건축하게 되면 배락을 맞죠. 배락을 맞습니다. 무슨 배락이요? 돈배락을 맞는 거죠. 왜요? 사익사업이라고요. 이것도 비싼데 얘는 공익사업이고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재건축이요. 꾸리꾸리 연탄 아파트가 있다고 치죠. 20년 넘은 아파트는 거의 다 연탄 아파트고요. 1990년까지 거의 다 연탄으로 난방을 하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연탄 아파트 30년 됐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20평짜리 살고 있다고 치죠. 그런데 재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번듯한 새 아파트가 올라서는 거죠. 요즘은 지으면 이게 한 5층짜리 하고요. 요즘 지으면 한 30층은 기본이죠. 30층 짓습니다. 그러면 새 아파트 32평에 들어간다고요. 30년 된 연탄 아파트 5층짜리 20평에 살고 있다가 30층 새 아파트 샘빙 32평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A는 돈을 내요? 돈을 받고 들어가요? 폐락을 맞는다고요. 돈을 받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15년 전에 서울 평균 6억, 강남 평균 9억, 반포에서 12억, 15년 얘기고요. 지금 30억, 40억을 받고 들어가는 겁니다. 네? 30억 어디서 나왔어요? 사익사업이라고요. 사익사업인 거죠. 사익사업입니다. 5층 대신에 여기 8층, 그러니까 30층 지어서요. 8층까지만 조합원이 가져간다고 치죠. 5대 8, 10대 16, 20대 32. 8층만 조합원이 가져가도 딱 30평을 받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22층을 다 뭐하고요? 일반 분양하고, 그러니까 그 이익을 다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조합원들이 나눠 갖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자고요. 16층만 지어도 한 채씩만 더 얹어서 한 채만 팔아도 30억은 되잖아요. 강남 아파트요. 그러면 16층만 지어도 당연히 그냥 30억은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떼돈이라고요. 이제 이때 토론이 가다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은 지금 A 땅이에요. 땅은 A 땅이고, 이 땅은 지금 A가 1000명이 있다고 하면 그 1000명 A의 땅인 건 맞죠? 공중은, 하늘은 개인 건가요? 저 하늘 개인 거, 내 땅이니까 너 거기 못 지나가. 너 지나가려면 나한테 돈 내고 지나가. 너 왜 돈도 안 내고 날아가? 아무튼 저 땅 개인 건가요? 아닌 거죠. 하늘 개인 건가요? 아니죠. 하늘에서 1km 내려오면요. 2km 내면요. 어디까지요?
어디까지는 개인 것이 아니고 여기 땅부터 어디까지는 개인 거고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특히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는 뭐 유럽이나 서구들 대부분이고요. 유럽에서는 땅에 대해서 1층, 2층까지는 그 사람 거, 그 위 거는 그 지방 거, 그 지역 사람 거 전체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그러니까 지가 땅 주니까 그걸 이용할 수는 있지만 이게 내 거라고 주장을 못 해요. 유럽에서는 하늘은 그 지역 전체 그 사람 그 동네 사람 전체 거지, 나라 거지, 아니면 그 지방 거지, 그게 개인 거냐고요. 그래서 이것을 당연히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이것을 할 때에는 고이익을 균등하게 나누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지는 겁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건물 철거 자체를 못 해요. 그러니까 철거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엄청 시간이 걸리고 합니다. 그 땅은 네 거, 그 위 거는 네 게 아니지. 그 건물은 파리 시민 전체 거지. 거기서 생기는 이익은 자본주의니까 네가 먹지만, 그러니까 그 위에 거는 전체지.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토론을 이제 그러니까 논쟁이 붙기 시작했다 그냥 바로 넘어가 버리고 안 하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오로지 그냥 다 여기에 100층이 올라가도 그 사람 거, 200층이 올라가도 그 사람 거, 지금 이제 그런 식의 문화가 돼버린 거죠. 이제 겨우 서울에서 워낙 문제가 되니까 이제 대세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서요. 그러니까 전체 용적률 서울 시민 전체가 가져야 될 것들이라고요. 또 우리 후손들이 써야 될 겁니다. 그 중에 일부를 땡겨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전에 예를 들어서 50, 50 있었다면 그 중에 여기다 이제 100을 줘왔습니다. 서울에서 서울 전체 용적률을 봐서 이제 여기는 110 정도까지만 하고 그러니까 여기를 90까지 올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좀 비슷하게 균등하게 나눠서 쓰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서울 땅바닥 위는 서울 시민 전체 거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자. 그래서 강남 쪽 재건축 때 용적률을 규제하고 강북 쪽 재건축 때 용적률을 높여주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 바탕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데 뭐 이렇게 된 거죠. 그게 뭐 요즘 얘기고 뭐 유럽 관계 있어요. 뭐 이때는 뭐 유럽 관계 없었고요. 뭐 유럽 몰라요. 다 알지만 그러니까 그건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다 가져간 거죠. 합니다.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죠. 돈이 다 이리 모입니다. 그러니까 1년 반여 2년 전에 그러니까 서울에 30년 된 연탄 아파트 5층짜리 20평도 아니고요. 14평이요. 14평짜리, 그러니까 30년 연탄 아파트 얼마요? 45억. 이게 사고 팔린 거죠. 뭐 노리고요. 이거 노리고 이렇게 된 겁니다. 아무튼 이제는 그렇게 됐으니까 이거 44억에 들어가는 거죠. 44억에 들어가서 1억 남긴다. 아니면 44억 5천. 5천 남는데 세금 떼고 에이 안 해. 뭐 그러겠죠. 뭐 43억에 나왔으면 냉큼 잡아야죠. 자본주의에서는 뭐 그렇게 됐으면 그렇게 하는 거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재건축 이렇게 가다 보니까 돈이 다 재건축으로 몰리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워낙 투기판이 돼서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재건축은 사익사업 아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너희들도 이제 공익사업이다라고 해서 도시정비법 규제를 한 겁니다. 재건축 그러니까 공익사업 도시정비법에 들어왔어요. 재건축 5채가 그쯤에 몇 채요? 재건축이라는 이름이 남아있다고요. 5채가 그쯤에 5채이죠. 그러니까 재개발 이름이 남아있으니까 재개발 이름 그대로 5채니까 한 채이고 5채 간 사람이 한 채를 받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재건축이라는 이름이 남아있으니까 5채 간 사람 5채 그러니까 10채 가진 사람 10채를 받는 겁니다. 이게 그요. 그 다음에 또 전혀 다른 족보로 그러니까 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고 얘는 전혀 다른 두 개의 법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달동네 지원 사업이 있고 그러니까 무허가 판자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러니까 골목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사업 두 가지가 이제 하나의 사업으로 합쳐진 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달동네요. 무허가 판자촌이요. 뭐 요즘 젊으신 분들은 달동네 무허가 판자촌 얘기해도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 안 떠올라요. 그림이 안 떠오르는데 브라질, 저번에 올림픽인지 월드컵 앞두고 빈민가 철거한다고 해서 거의 폭동 수준의 그런 이제 데모들이 있었죠. 아니면 그 IT 지진하고 그러면은 떠오르는 그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중동이나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서 그 난민촌, 그런 비슷한 곳들을 떠올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었다고요. 시골에서 도시로 왔는데 도시에 이런 번드단집, 전월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국유지, 공유지, 그러니까 불법으로 점유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불법 건축물 짓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토지를 점유하고 불법으로 건축물 지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건축법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사람 잡아다가 지은 사람 잡아다가 빵에 보내고 그다음에 싹 철거하고 그러니까 밀린 벌금 다 때려내고 싹 밀고 다시 나무를 심어야죠. 그러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어느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는 철거는 못 하고 있지만 계속 불법 상태이죠. 여기는 어떤 공적 시설도 들어간 적이 없죠. 불법 동네에다가 뭘 넣어주면 그 공무원이 징역 갈 일이지 안 되는 거죠. 어떤 공적 시설도 없습니다. 그러면 도로도 도시공계시설 도로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은 불법으로 짓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짓고 하는데 그 지은 사이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길 역할을 한 거고요. 수도도 없고 하수도도 없죠. 수도 없으니까 여기 공동물 하나 타서 그 물 마시고 있는 거고요. 쓰고 있는 거고요. 하수도는 걱정이 없네요. 그러니까 물은 아래에서 위로 솟구쳐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죠. 아무 집에서나 그냥 버리기만 하면은 다 내려갑니다. 어디론가는 내려가죠. 걸려있으면 막혀서 썩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별내들 생기고 그러겠지만, 아무튼 언젠가는 다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버린 물이 내 안방으로 올라오지는 않는다고요. 그렇게 돼서 엉망진창 동네가 되는 거죠. 특히 이 상수도 때문에 없어서 오염된 우물물 마시고 그러면서 아이들 많이 다치고 그럽니다. 병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안 되겠다. 이제라도 지원해주자. 라고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 대한민국 국민이니까요. 지원은 해야죠. 그러니까 무슨 아파트를 공짜로 지어주는 게 아니라 저기에 수도 파이프 넣어주고 하수도 파이프 넣어주고 그 정도는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대부분 여기가 국유지, 공유지이고 그다음에 자기 땅, 자기 건물 가진 사람이 없다고요. 대부분 불법입니다. 불법으로 점유하고 불법 건축물이니까 돈 주고 살 게 없죠. 개인 거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국공유지에다가 개인 거 몇 개 안 되는 거 그냥 돈 주고 사서 무슨 나무 몇 개 심어놓은 거 그런 거 정도겠죠. 그러니까 수용해서 싹 밀고 임대 아파트를 올리게 됩니다. 시간이 좀 지난 곳도 있습니다. 대부분 국공유지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국가나 지방에서 땅을 팔 때 이제 개인들에게 파는 거죠. 꼭 대기업에게만 팔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팝니다. 그러면 이제 합법적인 토지 소유자도 생기고 건물 등록해서 합법적인 그러니까 건축물 가진 사람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시설 사업을 하자고요. 그다음에 임대 아파트도 짓고 하자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때는 토지 건축물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이 토지 건축물 환권 관리처분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관리처분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관리처분이 토지 건축물이라고 해요. 토지 건축물이니까 그 중에 하나 이 토지 대신에 토지를 준다. 이게 이제 환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환지를 병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중에 골목 정비 사업이 있어요. 골목 정비 사업은 예전에 이제 토지구역 정리 사업을 이제 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땅을 반듯반듯하게 선을 그어서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땅을 선 그어서 넘겨줬습니다. 옛날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그 비닐끈 비싸요. PVC 비닐끈 비싸니까 그냥 새끼줄 지푸라기로 꼬은 새끼줄로 그러니까 산자락에다가 아니면 들판에다가 새끼줄을 쭉쭉 칩니다. 8m 간격으로요. 8m 간격으로 쭉쭉 치우고 그 이제 가운데다가 번호 펜만 하나씩 찍어주고 넘겨줍니다. 그게 토지구역 정리사업이죠. 땅 모양을 반듯하게 바꿨다고요. 그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넘겨주게 되면은 그 땅 받은 사람들이 자기 땅이니까 자기 건물 짓는 거죠. 건물 짓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도로 포장, 수도 하수도는요. 그런 건 없고요. 그거 없고요. 그 할 돈이 어디 있고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땅만 넘겨주면 끝인 거죠. 언젠가는 하겠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다 보니까 여기 포장 안 돼 있고 또 쓰레기물, 하수 질펀하게 되어 있고 난리가 아닌 거죠. 아무튼 살다 또 이제 여기 쥐들 또 온갖 벌레들 오염되고 전염병 들고 워낙 문제가 생겨지면 그때 돼서 이제 하수관 파이프 묻어가는 거죠. 여기 이제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여기 집들은 있고 여기 이제 가세요. 옛날에는 하수도 파이프가 아니고 그냥 하수관이었어요. 하수관. 요 밑에,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은 단면적으로 끊어서 보면 이런 콘크리트 관을 넣고 올리고, 넣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여기 사람 빠지면 안 되니까, 이런 정도의 걸은 판,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판을 덮어놨습니다. 이제 빗물 들어가게 다 구멍 뚫어 놓고요. 이런 거 있지. 하수 파이프 있는 적 없었다고요. 하수 파이프 사업은 1990년 뒤로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1980년대 중후반부터요.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강아지 똥, 고양이 똥, 다음에 그 애기들 기저귀 빤 물, 설거지 안물, 쓰레기, 물, 온갖 쓰레기,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들, 또 빗물, 온갖 게 다 들어가는 거죠. 그게 다 들어가면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해요? 뭘 처리를 해요? 강이 알아서 하죠. 바다가 알아서 하는 거죠. 강이나 바다로 아무튼 내보내면 그쪽에서 알아서 뭔가 할 겁니다. 안 하면 말고, 뭐 아무튼 하겠죠. 내 집 앞에서만 없어지면 됩니다. 그러고 있다가 나중돼서야 하수관, 파이프를 묻고 종말 처리장을 만들고 한 거죠.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돼 온 거죠. 이런 정도의 골목 정비 사업, 하수도 파이프 묻고, 그다음에 보도블럭 깔고 도로 포장하고 하는 그 정도의 시설 사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골목 정비 사업 이런 정도에 하는데, 이런 정도의 골목 정비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집들을 철거하나요? 집은 다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골목에 하수관 묻고 파이프 하나, 그 하수관 하나 묻고, 보도블럭 까는데 집을 철거할 리가 없죠. 집은 그냥 그대로 쓰고 있고 그 공사만 하는 겁니다. 그게 골목 정비 사업이죠. 이상 세 가지요. 2번 두 번째 사업으로 재개발 사업, 3번 재건축 사업,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 족보가 전혀 다 다른 것들입니다. 여기까지를 놓고 프린트물 17쪽에 3-2 세 가지 정비 사업의 특성으로 가도록 하시죠. 세 가지 정비 사업의 특성이요. 2번 재개발 사업이 정비법의 중심입니다. 예전에 주택 재개발,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5채가 없으면 몇 채를 주는 사업이고요. 한 채를 주는 사업이죠. 공익사업이니까 한 채입니다. 그다음에 3번 재건축 사업이 나중에 만들어졌습니다. 5채가 된 사람 몇 채를 받으려고요? 5채를 받으려고 만들어낸 사업이죠. 저는 별개의 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전혀 다른 족보 두 가지, 기업반 달동네 지원 사업과 니은반 골목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간요. 세 가지 사업의 정의요. 여기는 달동네 지원 사업은 공적시설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죠. 불법 동네에다가 뭔 시설을 넣어주는 것 자체가 불법이니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시설 상태가 극히 열악하고, 여기는 골목 정비 사업은 하수도 파이프 넣어주고 도로 포장하고 시설을 설치, 개량하는 거죠. 재개발 사업, 주택 재개발 경우에는 저 그림 그대로 밤에 주차하기 어렵고 공원 없다고요. 그러면 시설 엉망이죠. 시설 상태가 열악합니다.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 재래시장, 아니면 이제 조그만 공구상가들, 조그만 소공장, 밀집한 골목들 정리하는 거죠.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사업을 합니다. 재건축 사업이요. 주로 낡은 아파트,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올리는데 아파트 단지가 있는 거죠. 아파트 단지입니다. 단지면 주택법에서 보시지만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이 있어요. 집이 있으면 부대시설, 관리사무소, 주차장, 그다음에 복리시설, 어린이 놀이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어린이 놀이터, 재건축 앞둔 곳에 어린이 놀이터 가서 애가 논다고 그래. 어딜 가. 큰일 나. 미끄럼 타면 바지 다 찢어지고, 바지만 찢어지는 게 아니라 엉덩이까지 상처 생기고, 엉덩이도 찢어져. 큰일 나. 미리 어딜 놀이터를 가. 거기 놀이터 못 가. 다 터져 있고, 깨져 있고, 빨갛게 녹슬고 있고, 그렇다고요. 그러면 그네라도 무슨 그네를 타. 큰일 나. 그네 탄다고 손 잡으면 그 빨간 녹물 들고요. 옷에 빨간 녹물 들어서 지지도 않는 겁니다. 어딜 가. 큰일 나. 시설 상태는 끔찍한 거죠. 시설 상태는 끔찍한데, 뭐가 양호해요? 면적이 있다고요. 재개발하는 단독주택가는 주차장 자리가 없죠. 주차할 자리가 없다고요. 공원이 아예 없다고요. 그런 거지만 여기는 낡은 아파트 단지에 그 주차장 자리가 있고 놀이터 자리가 있고 하는 거죠. 거기에 다시 올리고 다시 만들고 하는 거니까 자리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겁니다. 면적 비율이 양호하다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누가 참여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토지 등 소유자이세요. 여기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토지의 막간 영향력 지상권자가 회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자는 회의에만 참여하는 거지 새 아파트는 받을 수가 없다고요. 새 아파트 받는 건 토지 건축물만 받는 거니까 좀 이따 다시 보고요. 그다음에 재개발 사업.
역시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 참여하고 또 이제 막강영역 지상권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이요. 아까 배락을 맞는다고요. 돈 배락을 맞는 거죠. 낡은 아파트 갖고 있으면 새 아파트를 받습니다. 낡은 아파트에 콘크리트만 갖고 있어요? 대지 지분도 갖고 있어요? 대지 지분도 갖고 있죠. 새 아파트를 받습니다. 새 아파트에 콘크리트만 받아요? 대지 지분도 받아요? 대지 지분도 받는 거죠. 그래서 낡은 아파트, 콘크리트와 대지 지분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낡은 아파트, 콘크리트와 대지 지분, 그것을 그러니까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및이니까 동시에 갖고 있어야죠. 재건축에서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흙 없이 콘크리트만 갖고 있으면 돈 받고 쫓겨납니다. 그다음에 재건축에서 콘크리트 없이 흙만 갖고 있어도 돈 받고 쫓겨납니다. 대지 지분을 같이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사업의 시행 방법,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달동네 지원 사업,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 땅, 지방 땅 조미하고 다 불법이라고요. 불법 개인 거 몇 개 안 되는 거 싹 뺏어갖고 싹 철거해서 임대 아파트 올리는 거죠. 그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서 합법적인 자기 건물, 자기 땅 가진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토지건축물로 바꿔주는 걸로 할 수 있죠. 환권, 관리처분으로 할 수 있고, 관리처분 중에 하나로 관리처분이 토지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건축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관리처분의 한 가지로 요걸 하면 이게 환지이죠. 그 환지를 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골목 정비 사업은 좀 말씀드렸듯이 뭘 넣어주는 거라고요? 시설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설을 넣어주는 방법으로 사업을 합니다. 재개발, 낡은 아까 주택가 싹 철거하고 새로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종전 토지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건축물. 그러니까 이것을 환권을 관리처분계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 중에 땅 대신에 땅으로 하면 그게 부분적으로 환지가 되는 거죠. 환지로 합니다. 자, 그러세요. 토지건축물인 거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새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가 새 토지나 건축물을 받아가는 거지, 지상권자가 새 건축물을 받아갈 수는 없다고요. 그냥 땅 주인 어디 딴 데 가 있으면 그러니까 대신에 회의에 나갈 수 있는 수준입니다. 재건축 사업이요. 재건축은 낡은 아파트 대신에 새 아파트니까 그러니까 관리처분에 따른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흙만 갖고 있으면 돈 받고 쫓겨나는 거니까 환지가 있을 수가 없죠. 환권인데 여기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요. 관리처분 환권, 토지건축물, 관리처분 환권, 토지건축물, 재건축 관리처분 환권이긴 한데 여기는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되죠.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되고 새 아파트를 주는 겁니다. 새 아파트가 역시 건축물 및 부속토지이죠. 동시에 가진 사람에게 동시에 한 덩어리로 준다. 그러니까 여기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가 있다면, 그래서 관리처분 모양이 다른데 아무튼 얘도 지금 관리처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차이들이 있고, 다음 계속요. 이제 사업의 시행자가 누가 사업을 할 거냐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달동네 지원 사업이죠. 공적 주체가 지원 사업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원을 하는 거지, 뭐 조합 만들어서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하면 조합이 없습니다. 이것만 갖고도 시험에 뭐 마르고 닳도록 많이 나온 거고요. 아무튼 주거환경 개선하면은 조합이 없습니다. 주거도 조합이 없다고요. 주거도 조합이 없습니다. 달동네 지원 사업은 누가 할 거고요? 시장군수가 하고 주공이 하고 하면 그 시에서 그러니까 20억 끊어서 회사 하나 만들어서 그 개나리 그러니까 산동네 거기는 그 회사에서 전담해서 한다. 회사를 만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공공출자법인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골목정비사업은 당연히 시설 걸 넣어주는 거니까 시장군수와 주공이 하는 거죠. 뭐 파이프 하수관 하나 묻어주려고 회사를 만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재개발 사업이요. 토지등 소유자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하는 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러니까 토지등 소유자가 수가 작으면 그러니까 20인 미만이면 조합 만들지 않고 소유자들이 모여서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손이 이상하군요.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재건축은 당연히 그러니까 조합을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조합 만들어서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다른 자와 그러니까 뭐 조합이나 소유자가 다른 자와 공동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원칙적 시행자.
이게 다섯 번째 칸에 있는 원칙적 시행자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데요. 예외적 시행자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차피 시장수 주공이 하니까 따로 들어갈 게 없고, 그러니까 조합이 한다. 공익사업인데 조합에게 시행권 넘기는 순간 조합은 이익의 극대화이지 무슨 지역의 공적 발전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무슨 공원을 그렇게 크게 만들어. 공원 소용없어. 왜 공원을 그렇게 만들어. 의자 2개만 그냥 놔. 버스 정류장 옆에다 의자 2개만 놓으면 되지. 무슨 공원이야. 내가 받을 땅을 크게 해야지. 학교에 무슨 운동장. 애기들 요즘 학원 가서 공부하고 거기서 놀고 다 그러는 거지. 학교 운동장에서 노는 애들 본 적 있어? 왜 학교 운동장을 그렇게 크게 만들어? 내가 받을 땅을 크게 해야지. 오로지 목적은 다 조합은 이게 극대화로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안 되겠다.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그러면 소유자 조합한테 못 맡기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공적 사유 8가지가 있으면 소유자 조합 나서지도 못하게 하고 있던 조합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시장누수 그러니까 주공이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누수 주공이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적 사유 3가지가 있으면 소유자 조합 역시 나서지도 못하게 하고 있던 조합 해체시켜버리고 지정개발자라고 하는 땅 부자를 집어넣어서 사업을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주, 지가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예외적 시행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외적 시행자를 그러니까 여섯 번째 칸에 써져 있는 게요. 시장수 주공이 들어간다. 공공시행자. 그다음에 땅 부자를 집어넣는다. 지정개발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번째 칸에 대행이 있는데 대행은 그러니까 민법의 대리하고 조금 다르고 고상한 차이는 우리하고는 관계없고요. 그냥 대리운전 비슷한 겁니다. 돈 줘서 일을 시킨다 하는 거죠. 자, 이 표에서 두 문제예요. 자, 이제 이 표를 향해서 가도록 하시죠. 책을 보겠습니다. 책 보시면 책에 326쪽이요. 그러니까 326쪽 1장 총설 내무 1번 목적 내무 2번 용어 정의 그러니까 둘째 줄 작은 1번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그냥 뻔한 얘기고요. 2번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설 그죠? 정비기반설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 그죠? 주택 등 건축물 개량 건설하는 다음 사업을 말한다. 아무튼 결론이요. 그러니까 결론이라보다는 그러니까 정비법을 보면서 계속 염두에 둘 거예요. 정비사업을 왜 한다고요? 그러니까 시설망, 건물망 이어서 사업을 하는 거고 정비사업을 어떻게 한다고요? 관리처분, 환권, 종전 토지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건축물로 바꿔주는 게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시설망, 건물망 시설을 정비하거나 건물을 개량 건설하자고 되어 있죠. 박스 1번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도에다가 작은 1 숫자 1 쓰시고요. 달동네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접속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반설이 극혈한 그렇죠. 극혈한 하고 노후발육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사선 그구요. 단에다가 숫자 2번이요. 2번 골목 정비사업입니다.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설, 그죠? 정비기반설과 공동이용설 확충, 그죠?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사업. 셋째 줄에 정비반설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전한다고요. 보전. 있던 집 그대로 놔두는 거지. 그러니까 있던 집을 철거하는 거 아니라고요. 2번 재개발 사업. 그러니까 정에다 숫자 1을 쓰시고요. 1번 정비반설이 열악, 표시요. 열악하고 노블양구 주비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사선 그고요. 그러니까 상에다가 숫자 2번이요. 그러니까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렇죠.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그래서 주택재개발, 시설 열악하고 상가재개발, 공장재개발,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합니다. 3번 재건축사업, 정비반설은 양호, 표시요. 양호 하나. 노블양구 주비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고 되어 있죠. 시설 상태는 끔찍하다고요. 뭐가 양호하고요? 면적 비율이 양호한 거죠. 면적이 있는 겁니다. 됐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질문 보시죠. 정비사업을 왜 한다고요? 시설망, 건물망 이어서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되길래 철거할 거냐? 노블양구 주물. 그러면 어떤 시설을 넣을 거냐? 정비반설 등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327
그러니까 3번 노불량 건축물 그죠? 노불량 건축물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박스 1번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시되어 그러니까 붕괴 그 밖에 안전사고의 우려 그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놔두면 무너져서 사람 다치겠다고요. 미리미리 걷어내야죠. 2번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그죠?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진만이라면 다 무너지겠다고요. 미리미리 걷어내야죠. 그러니까 3번에 그 네 줄 생략하고 반괄호 1, 반괄호 2, 그러니까 반괄호 2에 동그라미 3번이요.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 그죠?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수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사선 거고요. 그러니까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새로운, 그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사선 거고요. 클 것, 그죠?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걷어내야죠. 뭐 예를 들어서요. 뭐 3천만 원 주고 새 차를 샀습니다. 3천만 원 주고 새 차를 사서 지금 이제 2년 탔어요. 근데 뭐 이제 그동안 A 지역에 살고 있다가 B 지역에 이사 왔어요. 회사가 B 지역에 왔고 여기에 2년은 더 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4년까지는 더 그러니까 차가 4년 될 때까지는 이 지역에 살 거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새로 이사 왔으면 뭐 정비업소 아는 데를 잘 찾아봐야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비업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저씨한테 얘기하는 거죠. 아저씨, 내가 이제 차 3천만 원 주고 산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2년 썼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알게 썼어요. 아저씨 보시면 알지만 잘 읽게 썼어요. 그러니까 엔진오일 갈고 그런 거 빼고, 그러니까 이 차 지금 뭐 그래도 조금 2년 되니까 좀 소리가 나긴 하대요. 그러니까 이 차 2년 동안 계속 여기 쓸 텐데 2년 동안 타는 문제 없이 타는데 한번 손 보려고 하는데 수리비가 어느 정도나 돼요? 아 그래요? 차 깨끗하게 잘 쓰셨네. 그러니까 다 이렇게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요. 그러니까 잘 쓰셔서 그러니까 수리비 이거 얼마 안 나오네요. 수리비 딱 7천만 원이네요. 그러면 이 차를 계속 갖고 가는 게 나아요? 당장 버려야죠. 이 차를 쓰는 것 자체가 대기 오염이고 지구 온난화고 미세먼지고 그러니까 개인으로도 경제적으로 파탄나고 하는 거죠. 당장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죠. 10년은커녕 4년까지 쓰는데 그 비용이 7천만 원. 새로 팔고 새로 사는 게 3천만 원이잖아요. 새 차가 3천만 원인데 당장 이런 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똑같은 거라고요. 콘크리트 한 번 굳으면 100년입니다. 근데 40년까지 끌고 가는 게 7억이, 70억이 든대요. 새로 짓는데 30억. 그러면 그걸 끌고 가요? 버려야죠. 아니, 버려야 되고요. 40년까지 끌고 가는 게 돈이 더 든다. 그러니까 4번, 도시미관 저해 등등이고, 동그라미 1번,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 그죠? 20년 이상 30년 이하. 보면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 그죠?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노불량 건축물 걷어내자는 거죠. 따라서 노불량 건축물 2, 3, 4입니다. 2, 3, 4. 20년, 30년, 40년이 있는 거죠. 이게 전부 다고요. 그 다음에 굵은 4번. 그러니까 정비 기반설이 있는데 자리는 좁습니다만 이거 쓰시죠. 정비 기반설에다가요. 어떻게 갈매기 넣고요. 정비 사업 하는데 필요한 기반설. 그러니까 정비 사업 하는데 필요한 기반설을 정비 기반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토교육법 기반설 50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등 있습니다. 어디 재개발할 때 공항을 집어넣나요? 아니죠. 재건축할 때 철도를 집어넣나요? 아니죠. 그런 건 안 들어간다고요. 그런 건 아니고 정비 사업 하는데 필요한 거 첫째 줄 도로, 상수도, 하수도, 공원, 주차장, 공동구 그러니까 주차줄 끝에 열가스 공급시설 그런 것들은 꼭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다음 주 가세요. 5번 그러니까 공동이용시설 있는데 5번 공동이용시설 앞에다가 기반시설 X 그 국토교육법 50가지 기반시설은 아니고 한 집에서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집에서 같이 쓰는 것 공동이용, 공동사용입니다.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시설을 말한다.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등이 있습니다. 놀이터 기반시설 아니죠. 그냥 땅 저기 수만 좀 비워놨어요. 비워놨으면 됐죠. 거기다 오징어를 그리든 다방고를 하든 아니면 팔방을 하든 거기서 선불해 놓고 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을회관이요. 마을회관 아무데나 방앗간에다가 그냥 마을회관 이름만 써놓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 모여서 하시는 겁니다.
마루관이면 노래방 기기는 하나씩 있잖아요. 그럼 이제 딱 문제 하나죠. 그러니까 금형인지 태진인지 어디치 노래방 기기를 넣을지 그게 문제인 거지. 뭐 그냥 방학간이면 되는 겁니다. 공동 작업장 책상 3개 붙여놔 쓰면 됐죠. 3명 앉아서 인형 눈깔 붙이고 있어요. 그러고 있으면 공동 작업장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집안설이 아닌 거라고요. 6번 대지가 있습니다. 7번 보시죠. 환권이 종전 토지건축물 새 토지건축물이죠. 종전 토지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건축물을 줍니다. 이 새 토지에다가 배추 상추를 키울 거면 그게 농지가 되겠지만 새 토지에다가 건물을 지을 거니까 대지인 거죠. 6번 대지 표시요. 대지란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표시요.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그러니까 7번 주택단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주택단지란 주택,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된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철거대상 옛날 것을 가리키기도 하고 새로 짓는 새 걸 가리키기도 합니다. 근데 뭐 법에서 쓰이고는 철거대상 옛날 걸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박스에 1번 주택법 표시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표시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그러니까 7번에 박스에 1번 주택법 몇 채 이상이요? 30채 이상이면 주택법 적용을 받는 거고 30채 이상. 그러니까 2, 3, 4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5번 건축법 표시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표시요.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한 일단의 토지. 5번 그러니까 건축법이면은 그러니까 주택법이 30채 이상이면 주택법. 그러니까 건축법은 집으로는 몇 채 미만요? 30채 미만을 얘기하는 거죠. 30채 미만이면 건축법입니다. 8번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고 9번 토지등 소유자가 있죠. 누가 참여하냐. 그 네 줄 관계 없고요. 박스에 1번 주거환경 개선 표시요. 주거환경 개선 그러니까 사업 및 재개발 표시요. 재개발 사업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표시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표시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표시요. 지상권자가 참여하고 2번 재건축 표시요. 재건축 사업 경우에는 정부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표시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가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10번에 토주택공사 등 있는데 토주택공사 등 앞에다가 공기업 쓰시고요. 그러니까 공법의 행위주체 4가지가 있죠.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습니다.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 중에 공기업, 국세 들어간 공기업, 지방세 들어간 공기업. 어찌고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주택공사 표시요. 공사. 지방 공기업법에 따라 어찌고저찌고 설립된 지방공사 표시요. 공사를 말한다. 11번 정관 등 있는데요. 문제 사업 규칙이죠. 세부적인 약속들입니다. 1번 조합은 정관 만들고 2번 토지등 소유자가 사업을 할 때는 규약, 약속 규약을 만들고 3번 특특 시장구수구청장 그다음에 토주택공사 등 신탁업자가 사업을 할 때는 시행규정을 만드는데 그 3번에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 지나서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표시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표시하시고 괄호에 있는 시장 군수 등 표시하시고요. 시장 군수 등 그냥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면 될 걸 그걸 또 시장 군수 등이라고 해놔서 글자는 줄어들었지만 이제는 계속 시장 군수 등 구청장 끼어들은 걸 계속 떠올려야 됩니다. 말이 귀찮아진 거죠. 여기까지 보셨고 그다음에 이제 시행 방법과 시행자 내용은 좀 이따 잠깐 쉰 다음에 이어서 보도록 하시죠. 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